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팩트 있는 뭐 크립토 뉴스는 없어요. 사실 지금 근데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거는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꺾일 수 있을까? 그것에 따라서 연준에서 금리에 관한 방향성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자세한 디테일한 이슈가 다가오는데 당장은 10일 날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14일하고 15일 날이죠.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마 많은 일들이 이번 주 말과 다음 주에 아마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거고 중국 봉쇄령의 해제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디테일한 소식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거리, 그런 뭐 소스 자료만 보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하반기로 점진적으로 가면서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세만 보시고 모든 것을 그냥 결정 내리셔가지고 이 시장을 떠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지나가기 전에 누가 이 트위터에 이걸 올렸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돈 받고 뭐 하시는 분들 있죠. 유료로 뭐 회원 가입하거나 텔레그램에서 카카오톡방에서 뭐 정보를 준다고 하면서 뭐 사람들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또 레퍼럴 가입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다 사실 알고 보면 뭐 레퍼럴을 뭐 할 수 있죠. 뭐 바이낸스 레퍼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레퍼럴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가려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들 중에 대형 거래소는 그나마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레퍼럴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저한테 예전에 제가 유튜브 2016년에 할 때 그때도 이제 좋은 조건에 레퍼럴 거래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그냥 묵인했어요. 그냥 안 했어요. 그리고 요 근래도 사실 저는 공개적으로 레퍼럴 뭐 제가 그 뭐지 이메일을 제가 광고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제가 올려놓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셨는지 저 제 이메일에 뭐 좀 소개 좀 해달라 이런 거래소들이 있어요. 외국 거래소들이. 근데 이 사람들 제안이 뭐냐면 일단 선입금을 줘요. 돈을 줘요. 어. 이게 저도 참 놀라운 일일 수도 있는데 작은 거래소일수록 이런 게 더 심해요. 그리고 금액도 더 커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이런 선물 거래를 하는 거래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거래소는 당연히 개인이 선물 거래는 스팟 거래하고 상상 이상으로 급등락이 심한 거죠. 다 전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래소만 돈 버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있냐? 사람들이 레퍼럴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상한 좀 약간 중소거래소 레퍼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선물 거래를 사람들한테 유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선물 거래 수수료의 50%를 이 레퍼럴 소개자한테 이거를 지급을 해줘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쨌건 잘 필터링 하셔가지고 잘 가리셔가지고 뭐 가입을 하시건 그건 본인들 마음인데 어쨌건 저는 썩 좋지 않게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익성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진짜 있었다. 코인 바닥에서 그러면 그렇게 뭐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레퍼럴을 뭐 막 이렇게 종용하면서 그냥 조용히 올려놓는 거랑 종용하는 거랑 또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수익성 있는 거래자는 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인컴샤크도 일반적인 어떤 그 차티스트들보다 능력치가 훨씬 뛰어나고 조시 라거도 마찬가지고 뭐 크립토 마이클도 마찬가지고 다 엄청난 뭐 차티스트인데 그 사람들 유료 회원 가입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트위터상에서 그 사람들 차트 올리는 걸 보고 그냥 참고하세요. 이런 거 가입하지 마시고.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제 한마디를 남기더라고요. 이걸 하나 올렸더라고요. 여기 보면 골드, 그러니까 실물 골드죠. 1.6 빌리언만큼의 골드는 이만큼을 차지해. 1.6 빌리언만큼의 비트코인은
그 QR코드 하나야. 그래, 어떤 입장이냐면 이 물리적인 골드는 세력 입장에서, 글로벌 리스트 입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해요. 기존에는 영란은행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은행들을 통해서 시세 조작을 지금까지 사실 해왔거든요. 금은 가격이 많이 못 오르는 이유가 사실은 도이치뱅크나 영란은행이 개입이 돼 있어서 많이 못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그걸 뭐 아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트랜잭션이 다 공개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수 창출하는 게 쉬울까요? 여기서 세수 창출하는 게 쉬울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정해진 일이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 매거진이 여기 또 하나의 사진을 하나 올려요. 여기 달러가 있는데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눈이 멍이 들었어. 근데 그들이 또 다른 조를 인쇄할 때 달러가 이렇게 될 거야. When they print yet another trillion 달러를 인쇄할 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풍자에서 하는 얘기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QT,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웬 달러를 인쇄? 근데 진짜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반기에 어느 시점이 가면 다시 양적 완화를 시도를 할 거야. 그래서 올해는 리세션이 안 올 거라는 추측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매크로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6월 달에 0.5%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된 지가 한 달 반이나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0.5% 금리 인상 공개적으로 발표라면 오히려 그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의 제거다고 보시면 되고, 7월 달도 마찬가지로 0.5%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리세션을 도모한다기보다는 그냥 불확실성의 제거. 다만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어서 9월 달 전에, 9월 달에 또다시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뭐 금리 발표가 있겠지만, 그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장에 0.25%나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나머지 하반기 시장은 아마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있을 거다라고 보는 어떤 그 방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 뷰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절하고 나가지 마시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상승형 삼각형의 차트 패턴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나왔다. 근데 현재 지금 장세를 보시면 이 상승형 삼각형 패턴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쭉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차트적인 관점만 대입을 해보면 아마 2만 달러를 한번 찍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차트를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공식을 대입을 하면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게 공식대로 안 되는 게 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형 삼각형이 나올 가능성에 관해서 이분이 이제 한마디 남겼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방향성이 지지부진한 장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향후 뭐 몇 개월은 뭐 우리가 원하는 장세가 안 올 수 있지만 그 구간만 잘 넘기면 하반기에 좀 많은 큰 상승이, 이런 상승이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삼각형이 큰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두 번째 있는 것보다 큰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아마 나은 장세가 펼쳐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노 헬드가 이 사람은 약간 좀 큰 포텐셜이나 큰 어떤 그 흐름만 보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2014년에 비트코인이 30달러가 깨졌었어. 2015년에 300달러가 깨졌었어. 2018년에 3,000달러가 깨졌었어.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 3만 달러가 깨졌었어.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그래서 하락장이다, 나 죽었다, 막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보면은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없으신가요? 예. 이걸 딱 보면 이 수치를 30달러, 300달러, 3,000달러 10배씩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지금 30달러죠. 그럼 다음에 얼마 정도 돼 있을까요? 지금서부터 뭐 한 3, 4년 후에는 30만 달러. 예.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일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뭐 명목 화폐의 문제거리랑 CBDC의 출현 뭐 여러 가지 것들 그걸 다 복합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기축 통화라는 어떤 그런 거를 전 세계 은행에서 중앙 은행들에서 아마 IMF에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펀더멘탈 강한 알트코인들도 그에 준하는 분명히 상승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너무 지금 현재 장세만 보시고 요것만 보셔도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당장 실질적인 얘기인데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일요일 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일요일 날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 일부를 철폐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고려해라. 관세 철폐를 고려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대요. 일요일 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석하도록 요청을 했다. 그는 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자, 이제 머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7월 달부터 바로 관세 인하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파급력이 크다기보다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점진적으로 아마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베이징 실내 식사 허용했다. 사람들을 봉쇄해서 해제해주고 실내 식사를 허용했다. 코비드 억제를 더욱 완화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뭐 중국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내일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언급을 드릴 거고 이걸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식사를 허용했다. 우리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서 실외 마스크 해제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현재 실외 마스크 해제인데 어느 순간이 되면 실내 마스크 해제라는 얘기를 여름 중반에 아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실내 식사 허용인데 다음에 실외 마스크 해제 그 이후에 실내 마스크 해제 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동절기 전까지 어느 정도 좀 많이 풀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리고 이거랑 맞물려가지고 중국 관세 철폐랑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도 일정 선에서 아마 봉합이라는 뉴스거리를 우리가 그 시점 정도 되면 듣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한 주간에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유럽이든.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대중들만 빼고 제외하고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아마 이게 중요하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당장 6월 10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게 발표가 될 거예요. 이게 발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같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력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가장 근간에 나온 지표 중에는. 그래서 뭐 4월 12일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다만 5월 11일 날 이때는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이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바라야죠. 이것에 따라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임팩트 있는 뉴스나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린 건 없는 것 같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끝까지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코인들 다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막 이상한 코인들은 분명히 아니니까 저도 막 오랜 분석에 따라서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크립토 시장은 계속 사이클을 돌아서 70% 80% 폭락을 해도 그게 다시 200% 300% 올라가고 이게 계속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력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 인생에 있어서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인내력이 없으면 뭐 가져가는 게 없을 거야 아마. 그게 뭐가 됐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